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왜 자기 아들을 죽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왕 영조가 가진 거대한 역설에 대한 겁니다. 영조라는 인물을 딱 두 얼굴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한쪽은 무려 52년간 나라를 안정시킨 위대한 군주, 다른 한쪽은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음으로 내몬 비정한 아버지. 아니, 한 사람 안에 어떻게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미스테리죠.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먼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의 어마어마한 기록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51년 7개월. 와, 정말 엄청나죠? 한 사람이 거의 반세기 넘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건데 이게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 기록이고요. 심지어 81세까지 살아서 가장 오래 산 왕이기도 해요. 이 긴 시간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는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의 시작은 사실 왕자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어요. 어머니가 궁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무수리 출신이었거든요. 이 출신 성분에 대한 콤플렉스가 평생 그를 따라다녔는데 어쩌면 이게 그를 더 완벽한 왕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강박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자, 그럼 그런 영조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손을 댄 게 뭘까요? 바로 나라를 그냥 좀 먹고 있던 아주 지긋지긋한 당파 싸움이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위협했던 그 당파 싸움을 끝내기 위해 영조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탕평책인데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어요. 뭐냐면 한 팀에만 잘하는 선수를 다 몰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 팀에서 에이스들을 쏙쏙 뽑아다가 최고의 드림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힘을 독차지하는 걸 막고 오로지 능력만 보고 사람을 쓰겠다는 거였어요. 정치의 균형을 딱 잡은 겁니다. 이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아예 돌에 새겨버렸습니다. 당시 최고의 국립대학,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죠?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라는 걸 세운 거예요. 편 가르지 마라. 그게 망하는 길이다. 앞으로 관리가 될 사람들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죠. 자, 이렇게 정치가 안정이 되니까 영조의 눈이 드디어 가장 중요한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백성들의 삶이었죠. 과연 그는 조선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와, 진짜 다방면으로 개혁을 했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직접 와서 말해라 하고 신문고도 다시 만들고 너무 잔인한 형벌은 다 없애버렸어요. 경제, 사회, 문화, 정말 모든 분야를 다 챙겼는데 이 모든 정책의 핵심에는 딱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랬죠. 그중에서도 진짜 대박인 게 바로 이 균역법입니다. 당시 백성들 등골을 휘게 만들었던 군포 부담을 그냥 정확히 반으로 50%를 깎아준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소득세가 갑자기 절반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혁명적인 수준이었죠. 나라만 바꾼 게 아니에요. 영조는 자기 자신도 엄청나게 바꿨습니다. 하루에 5번씩 받던 화려한 밥상을 3번으로 줄이고 흰쌀밥 대신 현미밥에 채소를 즐겨 먹었다고 해요.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한 거죠.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훗날 끔찍한 비극의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자비로운 왕이었다면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백성을 그토록 아꼈던 사람이 왜 자기 가족에겐 그렇게나 모질렀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영조의 이야기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참혹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모화변입니다. 사실 이 비극은요, 왕과 세자의 관계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정말 단 하나의 흠도 용납 못하는 완벽주의자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늘 불안했던 아들. 이 둘의 위태위태한 관계에 정치적인 이간질까지 끼어들면서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비극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끊임없는 질책과 압박 속에서 세자의 정신은 점점 무너져 내렸고요. 결국 그 광기가 폭발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1762년 아버지는 아들에게 뒤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좁은 나무궤 안에서 아들은 8일 만에 굶어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극과 극의 모습을 가진 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엄청난 빛과 그림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 이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겠죠. 하지만 그가 이뤄낸 반세기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업적 또한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영조가 그토록 힘들게 다져놓은 그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그의 손자,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조선의 마지막 불꽃, 르네상스를 활짝 꽃피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비극이 손자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완성된 셈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한 리더의 공적인 위대함이 과연 사적인 잔인함을 덮을 수 있는가? 영조의 삶은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